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국학 자료를 해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일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우선 한국국학진흥원 하면 국학에 관련된 기관인 건 알겠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좀 기관에 대한 설명부터 그러시죠. 해주시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과거에는 이제 왕조 시대니까 왕조 시대 도서관 같으면 규장각 생각이 나잖아요. 예. 그 왕실에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규장각이나 장서각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예. 그 규장각에 있던 자료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있고 장서각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많은 자료들이 왕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굉장히 많고 우리 영남 같은 경우에는 서원, 강문중, 집안 그게 굉장히 뛰어난 우리 선생님들, 학자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남겨놨던 많은 문집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대부분 우리 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소장되고 있던 많은 자료들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8만 점.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58만 점. 와, 예.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 원에서는 우선은 이것이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우선 이 자료들을 전부 모으고 58만 점이라는 자료를 지금 개원이 한 지가 25년이 되는데 25년 동안에 58만 점을 모아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전부 다 번역을 해야 되니까 번역하는 예. 작업을 저희들이 주 작업으로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또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또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접근이 수월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 수집부터 일기를 중심으로 한 국역 사업 등등을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한국의 뿌리 깊은 정신, 역사를 이제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학의 디지털화 사업도 하시죠? 그렇죠. 국민들이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서각에 거의 한 8만 점, 지금 6만 한 5천 점 가까이 예. 있는 그 판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와서 보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집을 직접 들어가서 직접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이것을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자기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징비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보란 말이죠. 예. 그럼 국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보존상. 그렇다면 예. 그 문헌을 만약에 디지털로 해서 국민들이 모두 다가 직접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활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국학의 디지털화 자체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고서 속의 한자 이런 걸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원문도 그렇고 원문도. 접근할 수 있고 예. 또 번역된 우리의 번역본도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다 그렇습니다. 만나볼 수 있게 예. 편하게 예. 좋은 사업이네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학 분야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해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실제로 국학진흥원 사업들을 보면요, 이 국학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목할 사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경북하면 유교 문화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유교 책판과 같은 기록 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어떤 게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유교 책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 과거에 우리 선조들 중에 이제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 학자들이 평소에 했던 많은 문학적인 작품, 또 제자와 주고받았던 글들, 또 그분이 남긴 많은 저작들을 사실은 이제 책으로 만들려면 목판으로 다 새겨서 찍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그러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새겨나는 그 목판이 결국은 우리가 유교 책판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부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데 결국은 그런 유교 책판 자체를
지금에 와서 그 책판 자체를 무엇을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거를 찍어서 책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만들어내는 이 많은 문집들을 이제 이 간행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내용 중에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학문 지식이나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일기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럼 일상적으로 조선시대 살았던 삶들, 그리고 조선시대 남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삶,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분들의 삶과 중산층의 삶, 많은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우리가 거래하던 어떤 토지 매매 문서라든지 물건을 거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빌려가서 그거를 갚는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법률적인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이 안 됐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요새 정말 재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조선시대에 재판을 하면은 원님들이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원님 마음대로 너 죄는 너가 알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전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검시를 하고 과연 이게 타살일까 자살일까 하는 그 수사 과정이 다 있고 그런 조사 과정을 전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결론을 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조들의 삶이 남겼던 이 정보 그리고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 원에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일상생활을 다루는 일기 자료도 볼 수 있고 마치 범죄 관련 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특정 전문 분야 서적도 있는 거네요. 네, 예, 어떤 문제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임진왜란 참 큰 전쟁이죠. 예. 그 임진왜란 때 과연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의병으로 나섰다 하지만 의병들의 생활은 또 어떻게 했을까?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누가 돈을 댔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한 기록들이 생생하게 그러한 문집들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예, 정말 심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보니까 유교 책판 전시회도 열리기도 했고 또 AI 인공지능과 만나는 뭐 관련 기사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저희들은 뭐 원에서 많은 기획을 하고 매년 전시회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삶,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게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또 그것은 순회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국학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것만큼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연구하고 또 새로운 유산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한 수탁 사업에도 힘쏟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정한 문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문중에 그러한 어떤 자료를 생산해낸 분들의 가 얼마나 깊이 참 연구를 하고 또 그 시절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가고 또 그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놨던 그 메시지인가 뭔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전시회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하는 근대 기록 문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이제 근대 사업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이 시간적인 어떤 범위를 중점을 두었다면 191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자료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1910년 이후 1975년까지 많은 근대적인 자료들을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우선은 그것을 사진으로 전부 확보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는 작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기록문화조사원 선발 공고도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상당 부분 뭐 많은 분들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500명 정도를 저희다가 선발을 했는데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셨고 또 이런 것은 또 저희들 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사 사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제 전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클 때
정말 다정하게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그런 어떤 교훈과 지식과 재미있는 것들이 사실 어린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주고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 올해 한 3천 명 정도의 할머니가 그런데 지금 대략 한 5천 명의 할머니들을 선발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3천 명이 정도가 되고 또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찾아가서 할머니들이 예.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무슨 콩쥐, 팥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원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서 정말 교훈이 되고 재밌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얘기를 사실 현장에서 다 들려주는 작업인데 유치원생들 대략 한 60만 명 많네요. 정도가 그런 수혜를 받고 예.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예. 그게 참여하는 우리 할머니들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이 쉽게 말해서 이제 손주를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두고 그렇죠. 옛날 옛적에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들려주는 그렇죠.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네. 그것을 만화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할머니한테 직접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런 스킨십도 있잖아요. 더 생동감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3기 할머니 선발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잘 이뤄나가시길 바라고요. 사실 국학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좀 걱정인데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높여야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계속해서 국학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흔히 요새 와서는 그 컨텐츠 사업이라고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예.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네. 가지고 있는 원의 자료를 이용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젊은 세대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나중에 작가로서 이제 대성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 이런 작가로서 출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바로 그걸 사업과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저희들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로도 또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웹툰으로도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드라마로도 가고 또 이미 KBS에서 그런 뭐 드라마로 시리즈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웹툰 드라마 젊은 친구들이 즐겨보기에 너무나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가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죠. 예,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10대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이 되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가 법학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을 공부하면서 또 뭐 현실에 참여해서 이제 국가를 계획하는 일, 정치 계획하는 일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자입니다. 예. 학자고 또 저 개인적인 이제 배경은 또 유가 집안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광범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예.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부터 먼저 배워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세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문학, 한문, 한자 여기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익숙하고 또 유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육아에 대한 철학 이것을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서양 공부를 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정말 25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을 시작했을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처음에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일을 시작했는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예. 국보도 있고 보물도 예. 있고 엄청난 일을 해놓고 예. 또 이것이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는 리소스가 되는데 예.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될 것이 과거 회귀적인 것보다는 과거의 이 컨텐츠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미래를 여는데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 우리 조상들이 생산해놨던 지식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거를 극대화시켜 볼 것인가. 그게 저한테 주어진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 경이로운 사업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크신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적임자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국학진흥원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 욕심도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포부 좀 밝혀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예. 것은 저 자료도 중요하지만 예. 그 자료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원에는 뭐 박사급부터 시작해서 학예사까지 굉장히 뛰어난 자원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도에서 제정을 많이 됐지만 네. 이번에 국회에 이것을 법률로 제정을 해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해 놓고 있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더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 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고 예. 그분들의 이제 능력을 작업을 통해서 지금 정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참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제 욕심 그렇죠. 같으면 뭐 박사급도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한번 수용하고 싶고 예. 여기에서 한국학의 그야말로 중심 기구가 되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정말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도 같이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대한 포부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지만 세계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도.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앞서서 이제 뭐 근대 기록문화 얘기, 일제강점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연구 영역을 근대 기독교로까지 넓혀서 주목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우리 퇴계 선생 집안의 후손이신데 이원영 목사님. 예. 그분은 유학을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신 어른이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탁된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과거 조선에 보면 우리 영남 남인들 중에서 영남 남인들이 매기 기호로 넘어가면 기호남인이 있습니다. 미수 허목 선생부터 시작하는. 예.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 이익 선생, 바로 성호 이익 선생 밑에서 제자들이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 형제들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유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듯이 이번에 이원영 목사님 케이스 보면은 유학자가 기독교를 접해서 유학자의 어떤 정신 세계와 철학 세계 안에서 기독교를 수용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단순히 유학, 불교 이거보다는 종교 영역에서도 광범한 부분에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것이 다 국학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사대부들이 연구를 해왔던 많은 지식 정보도 있지만 중산층이 했던 것도 있고 일반 평민이 했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이 범위를 과감하게 열어서 이제는 전체 국학의 원래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그 대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원영 목사님 케이스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만 드리면 역사책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네. 술술 말씀해 주시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25년 전에는 사실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했을 때 모두 생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세계가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남겼던 문집과 그 문집을 출간하기 위한 그 목판들이 이제는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이제는 미래를 개척하는 그 리소스로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젊은이들이 볼 것 같으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들이 이렇게 왜 소중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을까. 이제는 이런 지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원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역사 많이 찾아주시고 소중한 거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과 함께 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 살펴봤고요. 또 우리 국학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